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속보 시간입니다. 어젯밤이었죠? 이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준 의장인 파월이 이 기자들한테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정확히는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언론들의 미디어들의 이런 내용들이 쫙 이제 퍼지면서 마침 또 이제 FOMC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3%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연준 의장인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내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려고 하는데 연준 의장인 파월이 그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연준 의장인 파월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또 공언을 했죠. 2026년까지 자기 임기를 다 채우겠다라고 했으니까 내년도 2025년도 미국이 끌고 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비트코인의 이 전략적 비축 자산 채택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각이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히 파월이 어떻게 이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는지를 한번 쫙 봤어요. 근데 저는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신문 지상에서 보도한 것처럼 연준 의장이 안 된다. 파월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채택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오히려 판단을 하거든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We're not allowed to own Bitcoin. The Federal Reserve Bank says we are not looking for a law change for Congress to consider, but we are not looking for a law change. 이 정확히 뭐라고 한 거냐면 연준은 법을 바꾸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은 오로지 법을 명시는 자산만 보유할 수 있고 법을 바꾸는 거는 의회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안 된다라고 한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연준 의장인 파월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안 된다 라고 답을 하고 말았으면은 파월 의장이 정말 그러지 않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생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을 바꾸는 게 우선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히는 의회가 법을 바꾸는 일을 하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의회가 법을 바꿔주기만 하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는 비트코인의 플러스 요소가 되는 발언이라고 봤어요. 지난번에도 이 연준 의장인 파월이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라가게 해주더니 오늘 발언도 사실상 이 명시적으로는 이 세모 중립적인 입장을 채택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은 보유할 수 없다고 한 게 맞지만 사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이 연준 의장이 그냥 지금 법에 따라서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을 뿐이지 법만 바뀌면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지금 연준은 왜 보유할 수 없느냐? 이 실제로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연준 법이 있어요. Federal Reserve Act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지금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금덩이, 진짜 금괴와 그것에 파생되는 상품들, 금을 기초로 해서 파생되는 상품들,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요 정도로 Federal Reserve Act라고 하는 이 연방준비제도 관련된 법안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금괴, 그리고 미국 국채 이런 것들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법적으로 연준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트럼프랑 대립각 세우려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죠. 의회가 법을 바꾸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법을 바꾸거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이 Federal Reserve Act에 연준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이 포함되기만 하면 연준은 따르겠다라고 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트코인은 연준보다는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그 AI 및 암호화폐 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수장이 데이비드 삭스라고 하는 분으로 지금 내정이 돼 있습니다. 데이비드 삭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올린 팟캐스트라고 하는 팟캐스트의 멤버예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뭐 페이팔 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공한 창업자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지금 다 이 개인적으로 다 VC들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들에 투자도 하고 뭐 아무튼 이 전체적인 미국의 이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 투자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네 명의 주총 멤버인데 이 중에 한 명이 그 데이비드 삭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페이팔 최고 운영자 CEO 출신이고 그동안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실행안을 만드시는 분이 될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 차르라고 하죠. 차르.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어 나갈 통치자가 이제 내정이 데이비드 삭스라는 분으로 된 거고, 이 데이비드 삭스라는 분이 비트코인의 앞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실행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계속해다가 이렇게 의회에다가 이 제안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법안은 상원 의원인 신시아 러미스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이 이미 만들어서 제출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때마다 상하원에서 논의가 될 때마다 이제 이 암호화폐 위원회가 여기에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얹으면서 법안의 통과를 진행을 시킬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탄력받고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는 겁니다. 연준은 따라가는 겁니다. 법안이 실제로 실행돼서 상하원을 통과해서 실행안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언제부터 실행한다가 나오면 연준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 파월 의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는 법이 명시 안 됐기 때문에 보관할 수 없다, 보유할 수 없다. 법이 바뀌면은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파월은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연준이 아니다. 의회다, 의회. 그리고 의회를 결국 설득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행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계속해서 공약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진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보관하겠다라는 뜻이 명확하면,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암호화폐 AI 및 암호화폐 위원회의 차르인 이 데이비드 삭스를 앞단에 내세워서 그 법안들을 진짜로 통과시키도록, 그 의회에서 그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엄청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저는 이렇게 봐요. 2025년에 그렇게 쉽게 통과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상하원을 어떤 법안이 통과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게다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이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산이자 새로운 기술이자 뭐 아무튼 뭐든지 어떤 카테고리를 갖다 대더라도 굉장히 새로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히 상원에서 통과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상하원을 다 공화당 다수가 장악을 해서 공화당의 당론이 이제 상하원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긴 했어요. 근데 상원은 정통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든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든 디지털 자산과 같이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것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제 법안들은요, 이 법안 처리를 가장 뒤로 미루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같은 것들은, 디지털 자산 같은 것들은 새로운 법안이 나와서 상원에서 처리될 때 그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가 되면은 2025년이 되면은 상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인 이슈로 이제 다른 나라 정부들과 어떻게 관세 정책을 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 그리고 내수 경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뭐 디지털 자산 말고도 지금 처리할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많고 법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해 줄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나이브한 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런 법안들이 처리되기 전에 그냥 주정부 단에서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일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텍사스 주정부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 비축 보유, 전략적 비축 자산 보유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 단에서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되는 기간이 저는 적어도 2026년까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전에 먼저 주정부 단에서, 주 단위에서 이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채택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주 정부, 주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주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뭐 마치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주가 나타나면은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결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더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상원에서도 더 이상 그러면 무시할 수 없게 돼서 빨리빨리 처리하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실제 트럼프 2기가 시작돼서 암호화폐 AI 및 암호화폐 위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드라이브를 거느냐, 그리고 주 정부단에서 이거를 먼저 시작하는 주율이 나오느냐.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조금 새로운 혁신 기술이나 혁신 법안에 대한 것들은 이 논의를 뒤로 미루는 상원이 얼마나 빨리 이거를 처리해 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채택이 언제 시작되냐가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연준은 따라간다. 연준은 팔로워다. 연준은 항상 팔로워입니다. 연준은 절대 그 기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어떤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대립각을 세우고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가 아닙니다. 독립 기구이긴 하지만 정부와 따로 떨어진 이 별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렇게 하라고 만든 독립 기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 안 돼라고 할 만한 자격은 없다. 네, 그게 명확하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것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뉴스나 아니면은 미디어 언론에 나오는 이 뉴스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파월 의장이 발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을 보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뉴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대로 된 해설을 해드렸고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젯밤부터 오늘 떨어지는 이유는 그거라기보다는 이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락했지만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어둡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의 결정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 하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약간 나도 불확실성이 커서 잘 모르겠어 라는 걸 시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가 원래 3번 그 이상이 예상됐었는데 지금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보면 이번에 12월 FOMC 회의에서 나온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보면 그게 2번으로 아예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75bp 또는 그보다 더 많이 그 기준금리가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50bp 정도만 인하되고 내년에 끝날 것 같다. 지금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상, 다시 재정화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진다. 이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라 모든 자산이 지금 다 빠지는 중입니다. 주식도 다 빠졌고, 주식도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다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빠졌고 알트코인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 파월 의장의 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채택 반대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년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다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까지 최종적으로 드리고 오늘의 속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속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